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1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기술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 RCS, Ray Climbing System Form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RCS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네, 뭡니까? A, Auto Climbing, 그렇죠? 시스템 폼이죠. ACS 폼이랑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 RCS 폼은 레일 클라이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TC 타워를 통해서 인양하는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ACS 폼은 뭡니까? 유압기로 인양하는 공법이죠. 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입체적인 사항이라, 자, 이걸 수험생들이 그 시험장에서 그리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아, 좀 이상하네요. 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벽체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쯤에다가 이제 단면으로 보게 되면, 예,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유압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ACS 폼이 유압기인데, 요게 빠져야겠죠. 그쵸? 예. 그 상태에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거푸집 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거푸집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비계가 되겠죠. 비계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인양이 되겠죠. 여기는 인양이 되겠죠. 그렇죠? 단면으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키워드를 한번 보죠. 네. 키워드를 한번 본다라면, 자, 벽체 전용 거푸집입니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힘으로 레일을 타고 인양되는 방식의 시스템 폼이죠. 깽폼에 비해서 안전성은 우수합니다. 거의 많은 데서, 네, 거의 많은 데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공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지시선은, 그렇죠? 지시선은 쭉쭉 빼주십시오. 몇 개 이상? 5개 이상. 네,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리게 되면, 지시선이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니까요. 그쵸? 쭉쭉 빠지니까 어떻게 그림이 꽉 찬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자, 특징을 한번 보시죠. 특징. 자, 벽체의 변형, 두께 변형, 대처 가능하다. 그죠?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엠베드 플레이트가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코어 선형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현장도 코어 선형 공법입니다. 코어 선형 공법인데 저희 현장도 지금 제가 지금 건설 사업 관리 단장, 그러니까 CM 단장이죠. CM 단장을 맡고 있는 현장인 저희 현장도 코어 선형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엠베드 플레이트들이 걸리죠. 예, 이렇게 보호가 먼저 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철골이 따라 붙습니다. 철골 기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요런 부분에 뭐가 되어 있죠? 그쵸? 엠베드 플레이트가 걸려요. 요런 부분에 엠베드 플레이트가 걸린다는 거죠. 예, 요걸 조금 더 요런 부분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네, 엠베드 플레이트죠. 예, 엠베드 플레이트가 걸린다는 거. 그렇게 하고 코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요런 엠베드 플레이트가 걸리는 요런 코어 선행 공법에서 RCS 공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네. 주로 이제 뭐 한 고층 같은 경우에는 뭐 40층 이상이 되면, 40층 이상이라고 본다라면 ACS 폼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뭐 40층 이하이기 때문에 RCS 폼이 더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톡야드에서 선조리 부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셔터링이나 시간이 과다된다. 초고층 건축물에 RC 코어 부분에 많이 채택이 된다. 근데 초고층 공사에서는 이 RCS 폼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갖고요. 40층 이상일 땐 주로 RCS 폼, 즉 경제성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 한번 보면, 설치 전에 앵커멜이 클라이밍콘과 스테드 플레이트의 위치는 정확한지 파악해라. 그 다음에 앵커 쪽 벽체 강도는 10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지금 좀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거푸집 타령하고 나면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그쵸? 5메가파스칼 이상인데, 5메가파스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따라 올라가는 따라 올라가는 요 부분에 레일 있죠. 얘를 인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따라 올라가는 요 인면이 요쪽에 레일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기차를 보면 이렇게 기찻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 바퀴가 걸려가지고 쭉 가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만약에 시방서 하게 되면 빠집니다. 슈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롯데월드에서 슈어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 어딥니까? 그 포스코 건설, 부산에서 했던 포스코 건설 초고층 공사,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해운대에서 했던 거, 거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을 확보해줘야 된다. 왜? 슈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요걸 단면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물고 간다고요. 얘가 이렇게 물고 가요. 이렇게 물고 가는데 얘가 쑥 빠지는 거죠. 예. 왜? 강도가 확보 안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메가 이상 파스칼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허용 부정은 35페 이상 작업은 중지해야 되겠죠. 작업 발판 위에 잡자재나 공구 적지를 하지 말아라. 왜? 여기 작업 발판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공구가 있으면 여기서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공구를 적재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테이블 폼입니다. 자, 테이블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3일 공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우선 첫 번째 1일째 됐을 때는 버프집 조립입니다. 예. 네. 조금 다시 조리겠네요. 버프집 조립이에요. 2일째는요. 철근 배근입니다. 그 다음에 3일째 타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LCS 폼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폼이 돼 있으면 옛날에 이 내측에 있는 폼은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따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4일이 걸렸지만 요즘에는 이 내측과 외측이 일로 벌어졌다가 다시 일로 오므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철근 배근하기가 편한 거죠. 그쵸? 요새 그렇게 돼 있어요. LCS 폼은. 자, 그렇게 된 상태인데, 자, 이러한 코어가 있다고 칩시다. 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계층이다 라고 본다라면 이쪽에 이제 LCS 폼이 걸려 있겠죠. 그쵸? 이쪽에 이렇게 LCS 폼이 걸려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 거푸집을 조립하겠죠. 그리고 이틀째 철근을 프리페해서 얘를 프리페해 가지고 얘를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 1일째 이 거푸집 조립을 할 때 이 바닥판은 어떻게 돼요? 뻥 뚫어요? 뻥 뚫어나요? 아니죠. 1일 거푸집 조립할 때 LCS 폼만 일로 갔다가 벌려놔갖고 다시 오므라드는 듯이 그러한 작업을 또 해요. 여기다가 뭘 갖다 놔요? 이쪽에다가 뭐예요? 플라이 쇼나 아니면 뭐예요? 그쵸? 테이블 폼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 폼이 여기 바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얘 밀어요, 사람이. 사람이 밉니다, 이렇게. 예, 쭉쭉 밀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압 잭들이 보이시나요? 예, 얘를 자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발로 이렇게 눌리던가 아니면 손으로 쭉쭉쭉쭉쭉쭉 하게 되면, 뭘 연상하냐면은 자동차 있죠? 자동차. 네. 자동차 바퀴, 그쵸? 바꿀 때 자키로 자동차를 올리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키를 막 올리게 되면 얘가 원하는 레벨만큼 올라갑니다. 얘가 원하는 레벨만큼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 층고가 예를 들어서 3m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 1.5m나 뭐 2m, 2.0m가 되겠죠. 그럼 자키를 올려갖고 나머지 1.5m나 1m를 올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닥판 거푸집과 지붕을 유니트한 거예요. 테이블 모양으로 만들어서 스라브 옹그리 타설후에 동일층의 다른 점 구역으로 수평 이동해서 반복적으로 전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 호텔, 아파트 건축물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초고층 공선입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글씨가 헛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네. 종공사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호어 선행공법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크기는 폭 1.6m에서 2.5m, 그 다음에 비록 넓은 공간을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고요. 공기가 단축됩니다. 재래공법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적고요. 지주 하단에 바퀴를 달아서 수평 이동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공시 유의사항을 염려하고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테이블 폼하고 그 다음에 RCS 폼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내일은 재밌는 문제들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디를 종로기술사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